앞으로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강한 민주당을 거듭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소중한 권리당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우리가 석패한 이후에 저희가 참 다 가슴 아프게 이게 축 처져 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신 게 권리당원 분들이세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개딸. 개딸. 우리 개혁의 우리 아들들, 그 개고모, 개언니, 개삼촌 그렇듯이 지금 민주당에 새롭게 정말 자기 돈을 내면서 권리당원으로 오신 분들이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 권한을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15분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본회의장 기습 점거에 들어가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싸움도 사생결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의장석으로 몸을 날려 막는 야당 의원들과 밀쳐내는 여당 의원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게 2009년 미디어 악법 통과될 때입니다. 네네. 저때 저는요, 그 정세균 대표실을 2달 점거를 했어요. 네네. 제가 네. 그 미디어 악법 통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날치기로 저렇게 통과돼서 요즘에 종편의 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느 지방선거와는 달리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오만을 저희가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앞으로 윤석열 시대, 불통과 오만과 독선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안타깝게 석패했지만 반드시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기도지사 선거가 또 각별한 의미는 경기도는 이재명 우리 상임 고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저도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되셨을 때 제가 그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경기도를 같이 설계를 했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성과와 업적들을 정말 잘 계승 발전해서 경기도를 더 크게 키워야 되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저 조정식이 출사표를 던지고 제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또 오선 의원으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 제가 2004년부터 좀 내리오선을 했는데요. 제가 당에서 당과 국회에서 꽤 많은 요직들의 발탁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정세균 총리께서 당시 당의장 하실 때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제가 일을 했었고 또 재선이 돼서는 제가 당의 원내 대변인 또 경기도당 위원장 그리고 제가 3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의 사무총장을 제가 맡아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정책위 의장 등등의 당의 주요한 요직들은 제가 다 거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선자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경기도에서 당시 제가 여당의 정책위장으로 꽤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지사께서 제기하신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제가 당시에 기획재정부와 싸워가면서 그걸 제가 관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도의 또 새로운 산업 앞으로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SK 이용인 하이닉스 반도체를 경기도에 유치하도록 제가 뒷받침을 했고 또 경기도의 각종 그 예타면제 사업들 수도권은 참 예타면제가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그것도 제가 청와대를 설득을 해서 접경지역 북부의 예타면제 사업을 제가 관철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함께 경기도의 역대 최대비 예산을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기도의 시설과 또 여러 교통망 확충 이런 등등해서 제가 정말 경기도를 잘 알고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서 김영현 여사의 법카 부분에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좋아요. 불법을 했으면 압수수색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분노하는 건 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소환해도 지금 응하지도 않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구속까지 되죠. 되죠. 공범들은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도 안 하면서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공정과 상식이 얘기하는 윤석열 당선자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공정하지 않다를
넘어서 탄압입니다. 탄압. 정치 보복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형식으로 정부가 출범한 것도 아닌데 지금 오로지 국민에 대한 불통과 그다음에 오만 독선 그 멀쩡한 청와대를 갖다 용산으로 국방부 쫓아냈다고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3월 25일 날 원전 부서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했고요. 또 그리고 또 그로부터 3일 지나 28일에는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또 경기도청에 대한 오늘 그런 전격적인 것도 그렇고요. 예.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서울의 소리에 제가 오늘 이제 출연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소리를 엄청 탄압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백원정 대표님. 근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지금 출입 기자들이 1,000명이 넘게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린 쫓겨났어요. 네, 우리 저 말 그대로 우리 시사타파라든가 대표적인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그 출입 기자 등록도 안 시켜주면서 딱 찍어가지고 도대체 이런 저 편파와 이런 탄압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믿기도 하고 사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윤석열이 대통령 될 꿈도 안 꿀 때 윤석열 일가 비리를 여기 앉아서 지금 3년째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윤석열은 후보도 못 갈 거다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김건희 씨의 정계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상이라 해서 된 것 같아서 정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뭐 당선자 대통령 취임을 하더라도 검증을 할 계획이고 우리는 팩트에 의한 합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언론 탄압이고 세계 이목도 있는데 못 할 거라고 보고 윤석열 당선자나 김건희 씨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 적고 이제 대통령은 전 국민을 보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은 주인만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 전 국민을 보고 그 아울러 가는 게 대통령이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라는 거고. 네네. 저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제 출연을 하면서 대선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벌써 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검찰공화국을 내세워서 이렇게 바로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자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과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언제 어떻게 그런 데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이재명 후보님을 많이 성원해 주셨던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이재명 고문과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75번이 뭔 얘기였어요. 네네네. 결심을 하면서 참 많은 지나온 제가 정치를 했던 것도 뒤집어 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 이재명 우리 고문님을 어떻게 지키고 또 미래를 열어드릴 것인가 그리고 또 이번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한 수도권 선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시흥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흥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고문님께서 국회를 입성하시게 될 때 시흥을 같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입성하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했고요. 표가 많이 나왔던 곳이라. 또 그렇게 해서 선거 지원에 나서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수도권 선거와 경기도 선거가 엄청난 그 우리에게 힘이 되는 선거가 돼서 승리를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생각도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 이재명 고문님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 또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당대표를 하시게 되면 제가 정치 경험을 해보니까 원외 당대표를 하시면 안 돼요. 원외 당대표.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국회의원 당대표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시흥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도 당대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좀 더 좀 전략적이고 그 복합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했고 지금 많은 지지자와 당원 동지들께서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되면은 일석삼조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그게 이재명 고문님을 지키고 그 정치적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이 또 그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강한 민주당을 거듭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소중한 권리당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우리가 석패한 이후에 저희가 참
나 가슴 아프게 이게 축 처져 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신 게 권리당원 분들이세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개딸. 우리 개혁의 우리 아들들, 그 개고모, 개언니 이런 분들, 개삼촌 이런 또 지금 개할아버지, 개할머니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민주당에 새롭게 정말 자기 돈을 내면서 권리당원을 오신 분들이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만이 넘었어요. 네네네. 3명이나 말 카페 회원이 지금 아까 18만 6천이래요. 지금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권리당원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권한을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그 표의 등가성 문제 이건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1대 69거든요. 그건 너무 부당하죠. 권리당원의 권한을 훨씬 더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권리당원 행사 기준일이 기존에 6개월로 돼 있는데 그거를 다음에 당대표 선거 때 3개월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자기 권한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선거를 뽑는데 저는 이런저런 경선 룰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도리어 권리당원들께서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걸 개방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경선 룰은 어쨌든 과거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으로 정착을 했고 이미 당원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경선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데서 보다 폭넓게 개방을 하고 같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하나의 붕으로 만들고 그게 또 우리의 열망을 모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